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영어 감잡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노시영의 유인예입니다. 여러분, 채용 면접에 탱크탑하고 핫팬츠를 입고 짜잔 하고 나타나거나 반대로 주말 캠핑 여행에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점잖게 나타나는 친구 상상되세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오늘은 좀 나가시네 하고 생각하시죠? 다 들립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일들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인이 쓴 영어를 보면 그런 비슷한 버전의 일이 아주 흔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 때 한밤중에 전화가 울렸어요. 제게 국제 전화를 걸어올 만한 한국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시차를 다 알기 때문에 피차 무리가 안 가는 시간에 주로 통화를 해오던 차여서 벨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덜컥 하면서 부모님 얼굴이 맨 먼저 떠올랐어요. 그런데 전화를 한 사람은 뜻밖에도 제 친한 친구였어요.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얼마 전에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OX, OX로 시작되는 영국의 유명 대학으로부터 박사 후 연구원 장학금을 받고 우리는 보통 포닥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Postdoctoral Fellowship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 대망의 포닥 초청이 확정되어서 출국 준비에 엄청 바쁜 친구였죠. 그 전날에는 캐리어 샀다고 사진도 찍어보내고 하여튼 그냥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업되어 있던 그런 친구였어요. 참고로 제가 방금 캐리어라고 했는데 영어권에 가서 짐가방을 캐리어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캐리어가 carried, 뭔가를 운반하다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캐리어라고 하면은 항공사 또는 수송회사 등을 말하고 또는 병을 옮기는 보균자 내지는 매개체, 그러니까 뭔가를 운반하는 주체를 뜻해요. 그럼 짐가방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luggage 또는 baggage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luggage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난 오늘부터 luggage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때마다 많은 경우 설명을 해야 하고 성가시죠? 그러니 한국 사람하고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해오시던 대로 캐리어라고 하시고 저쪽 사람들하고 영어로 이야기하실 때는 luggage 하시면 되겠죠? 언어라는 게 사회적 합의이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쓰기로 다 이미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으니까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받아? 말아? 하고 순간 망설이긴 했지만 이왕 잠이 깼던 터라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다짜고짜 저한테 지금 당장 일어나 자기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고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느긋한 성격의 친구였기 때문에 뭐가 있구나 하고 벌떡 일어났죠. 목소리에서 정말 다급함이 느껴졌거든요. 부랴부랴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여니까 상당히 긴 이메일 thread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메일 thread, 실이라는 뜻이죠. 바느질하는. 이건 어떤 이메일에 대한 답변, 답변에 대한 답변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걸 말해요. 이메일 체인이라고도 해요. 체인은 다 잘 아시죠? 얼른 letterhead를 봤어요. letterhead, 말 그대로 letter, head, 그래버리란 뜻이죠. 공식 이메일이나 비즈니스 이메일을 보면 메일 맨 그 왼쪽 상단에 보면 보낸 사람, 그 사람에 속한 단체 등의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친구가 포닥을 하기로 되어 있던 악스 땡땡 대학이라고 되어 있고 쭉 훑어봤더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친구의 메일을 전달받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그걸 공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것을 다 같이 이 친구한테 전달을 한 거였어요. 친구 한 명을 상대로 총 4명이 탁구를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공평한 경기 그림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황이었어요. 언뜻 보이는 단어들만으로도 이거 큰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 위 메일은 그 친구 지도교수가 친구한테 보낸 거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맙소사. 애써 말을 돌리긴 했지만 요지는 당신 영어 실력으로는 우리 대학 포닥은 택도 없고 와봤자 찬밥이니 알아서 오지 마라. 아래 있는 이메일들을 읽어보면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 다른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알 거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합격을 처리하려면 절차가 무척 복잡하다. 그러니 당신 쪽에서 개인적 이유로 포기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편이 당신에게도 유리할 거다. 자, unquote 라는 압력이었어요. 다른 교수들이 그 지도교수라는 분한테 보냈던 이메일들은 좀 더 심했어요. 자기들끼리라 말 돌리지 않고 그대로 쓴 거라서 그랬겠죠? 예를 들어서 전번에 온 한국애보다 더 심한 경우다. 그 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머리 썩였냐. 이 영어로 박사 논문을 썼다는 게 미스테리다. 뭐 앞으로 한국 지원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등등. 그래서 부랴부랴 사건의 진앙지 친구의 이메일을 읽었죠. 사실 이 친구가 포닥 신청서를 넣고 그게 성사되기까지 모든 공식 서류나 메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했는데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탁 놓은 거죠. 그리고 이번 메일은 직접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됐던 거예요. 그 비극의 씨앗이 된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Hi, 물결 2개. It's me. Do you remember me? 이런 식으로 쓰다가 마지막에 I can't wait to see you 하고는 느낌표까지 3개. 이건 더도 덜도 아닌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방학 때 여행지에서 만났던 또래 남자에게 쓴 연애 편지라면 딱 어울릴 포맷이었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친구는 박사 후 연구원 면접에 핑크색 탱크탑하고 핫팬츠를 입고 나타났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친구의 영국 악스땡땡 대학 포닥 연구원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What's the takeaway of this sad episode? 영어는 구어와 문어에 사용되는 어휘는 물론이고 형식도 아예 다르다 라고 보셔야 안전합니다. 우리말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이 둘의 갭이 여러분 동네 뒷산의 계곡 정도라면 영어에서의 이 둘의 갭은 거의 그랜드 캐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정이나 바디 랭귀지 같은 보조 수단 동원이 가능한 말하기는 그래도 쓰기보다는 덜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기도 해요. 하지만 초면에 예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격식을 갖춰서 말해야 합니다. 글로 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쓰기는 크게 formal, semi-formal, casual 이 3가지로 나눕니다. 글 쓸 때 이들 중, 이 3가지 중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포맷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 수업의 속편으로 영어의 이 3가지 포맷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